안녕하세요. 자, 이제 5장 기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5장 기체입니다. 기체에서 첫 번째는 압력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가 용기 내부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힘이 바로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 중에는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운동하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때문에 어떤 용기의 내부에 기체 분자들이 와서 충돌하면서 그 충돌할 때 발생하는 힘, 그 힘이 바로 용기 내부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압력을 이제 처음으로 수치화시킨 사람이 이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있죠. 토리첼리의 실험에 의해서 대기압은 760mm 높이의 수은 기둥에 의한 중력과 같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760mm Hg라고 하는 수은 기둥의 높이, 요걸 갖다가 1기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토리첼리의 이름을 따다가 760mm Hg를 760 토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SI 단위, 한마디로 국제 표준 단위는 요거죠. 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는데, 보통 파스칼은 압력 단위를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위고요. 뉴턴 퍼 미터 제곱, 요거 그러니까 단위 평방미터당 누르는 힘의 크기, 그걸 파스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거는 사실상 10만 1325 파스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쓰기는 쓰는데 어찌됐든 보통의 경우 기압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760mm Hg가 1기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압력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토리첼리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법칙으로 이제 기체의 법칙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보일의 법칙이죠. 이거 중학교 때도 나오는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해주면은 그 값이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또 변하게 되고, 부피가 변해도 또 압력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를 성립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프에 보시면은 압력하고 부피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반비례 그래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옆에 있는 그래프는 뭘 보여주는 거냐, 여기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이상기체, 그러니까 이상적인 기체고요. 실제 기체는 좀 오차가 있어요. 이 값이, 이상기체는 정확하게 압력 1기압에서 부피가 22.4L로 딱 일정하게 유지되는, 또 이게 뭐 압력이 더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해도 부피가 부피하고 압력의 곱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가 더 줄어들게 돼서 부피가 그 압력 늘어난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다른 실제 기체들, 네온이나 여기 산소기체나 이산화탄소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체보다는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일의 법칙은 어쨌든 기체 법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법칙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언제나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게 상수값으로 유지되는 이런 개념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뭐 어떤 압력과 어떤 부피에서의 곱은, 그것을 압력을 변화시키거나 부피를 변화시켰을 때 그 곱하고 항상 같다, 일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P1, V1은 P2, V2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샤를의 법칙이 나옵니다. 샤를의 법칙은 일정한 압력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비례한다, 그 얘기죠. 그때 절대 온도에 따라 비례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섭씨 온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273도를 갖다가 이제 0켈빈으로 잡은 절대 온도,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온도에 따라서 비례하는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다.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어찌됐든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낮출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273도씨에서 부피가 제로가 돼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서서히 부피가 증가해 가지고 압력이 일정할 때요, 부피가 증가해서 0도씨에서는 정확하게
22.4리터 정도가 되는 그 부피 그래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부피와 온도의 그래프는 이건 이제 비례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정한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요걸 얘기할 수 있고 이것도 상수니까 어차피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t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t분의 v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개념이고요. 그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일정한 값 b가 있으니까 t1분의 v1은 t2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일의 법칙을 p1v1은 p2v2 이렇게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샤를의 법칙도 t1분의 v1은 t2분의 v2 이런 식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특정 온도를 t2로 옮겼을 때 v가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한 공식으로 이렇게 막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라고 하죠.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이런 개념이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세우자면 뭐 이런 간단하죠. 여기서 V는 부피 V는 몰수당 n이 몰수고요. A는 비례상수겠죠. 이건 22.4리터예요. 네, 비례상수는 22.4리터. 1몰이 22.4리터니까. 그래서 그 상수값, 정해져 있는 값을 곱해주면 바로 부피가 나온다. 2몰이면 44.8리터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가 아주 편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N1분의 V1은 N2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 샤를의 법칙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의 공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서 보신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한데 묶어 가지고 바로 이상기체 법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일의 법칙은 PV는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V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P분의 K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V는 BT 이게 이제 상수였었고요. 이렇게 놔둘 수 있는데 이 V 값 여기에 있는 P분의 K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공식이 또 다르게 변하겠죠. 그래서 그걸 바꾸게 되면 P분의 K 상수죠. 요거는 BT 요것도 상수네요. 상수를 한 대 묶어버려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보가드로의 법칙도 역시 앞에서 본 그 공식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피가 AN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A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공식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P와 V와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V는 결국 이렇게 나타냈을 때 P분의 T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을 곱해주네요. 이 R은 앞에 있는 이 B하고 A하고 요 K, 요 상수값들을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거. 요 상수값들을 합쳐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 상수값, 어떤 상수값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딱 나옵니다. 뭐냐면 분자에는 22.4리터라고 하는 아보가드로의 A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atm, 1기압일 때 표준 상태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273켈빈, 이건 샤를 법칙에서 273도씨를 0으로 기준 잡은 거죠. 그래서 273켈빈 곱하기 또 이게 1몰 단위로 1몰일 때 그렇다는 얘기니까 1몰 요게 이제 기체 상수값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계산하시면요. 정확하게 요게 0.0820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통 0.082 내지는 0.0821 뭐 이 정도로 상수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바꿔서 놓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P를 여기로 넘겨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요 공식은, 이 방정식은 PV는 nR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한데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떨 때 사용하는가, 어떤 문제에다가 이걸 직접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보여드리자면요. 이거는 이런 거죠. 0도씨 1.5기압에서 수소기체 시료의 부피가 12리터랍니다. 12리터. 이 기체 시료에 있는 수소 분자의 몰수는? 하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그냥 이걸 PV는 nRT 이 공식에다 넣어서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P가 1.5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12리터죠. 그럼 12리터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은 모르니까 n을 놔두시고, 몰수가 n이니까요. 몰수는 찾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r은 0.0821로 할게요. 그냥 0.0821. 자, 그 다음에 0도씨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T가 273켈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요, n에 대한 식으로 바꿔 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n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n은 0.0821 곱하기 273분의 1.5 곱하기 12리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 곱하기 12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나누기 괄호 열고 0.0821 곱하기 273켈빈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0.803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대충 0.8리터 정도다. 이거는 0.8리터다 라고 찾아낼 수, 아니, 미터가 아니죠, 쏘리. 여기 리터가 아니라 이거는 몰 수를 얘기합니다. 몰. 0.8몰 정도 수소 분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나를 알면 몰수도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또 다른 문제가 밑에 또 나와 있죠. 암모니아 기체가 0도씨고요. 압력 2.4atm에서 2.4기압에서 부피 15ml였답니다. 자, 이게 40도씨, 마이너스 40도씨에서 부피를 5.8ml로 압축하였을 때 최종 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걸 한 방에 풀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요 공식을 가지고, 공식이 아니라 요 수치들을 가지고 일단 몰수를 계산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압력이 2.4고요. 2.4고 그 다음에 부피가 15ml죠. 리터 단위로 좀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죠. 리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0.015리터가 되겠고요. 이게 nRT니까요. n은 모르겠고 r은 0.082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0도씨죠. 273으로 해서 역시나 얘도 몰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계산기로 지금 계산 좀 해볼게요. 2.4 곱하기 0.02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 0.0821 곱하기 27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냐? 네, 7.6 이게 7.6 7.6이 아니네. 7.16이네요. 7.166 23 24 71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7.2 정도 되겠네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나옵니다. 네, 뭐 숫자는 이대로 할 거고요. 7.166 점점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정도래요. 자, 그러면 이제 몰수도 계산했습니다. 이게 뭐 부피를 줄였다고 몰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럼 온도하고 부피를 이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최종 압력이 얼마냐 하고 물어보니까 P는 모르겠고요. 곱하기 부피는 나왔어요. 5.8ml니까 이것도 리터 단위로 바꾸면 0.0058 리터겠네요.
자, 이거는 여기에 몰수를 계산했죠. 몰수를 계산한 대로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7.166 얼마 해가지고 10의 - 5승 곱하기 RT니까 0.0821 곱하기 온도는 마이너스 40이죠. 마이너스 40은 얼마라고 해야 되느냐? 273도씨에서 마이너스 40을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0도씨가 273 켈빈이니까요. 273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푸시면 이제 P에 대한 식으로 이걸 풀어낼 수가 있죠. 그럼 P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거 곱하기 0.0821 하고요. 곱하기 273 마이너스 40 해서요. 이거는 얼마가 됐느냐 이렇게 나왔고 그거 나누기 0.0058 하면 되겠죠. 나누기 0.0058. 자, 그렇게 하니까 압력이 얼마가 됐느냐? 압력은 0.236 얼마가 나오는데요. 이게 기압으로 나오네요. 생각보다 기압이 낮게 나오는데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값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계산했으니까 이 값이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넣어준 거 특별히 뭐 잘못된 거 없죠. 계산기로 실제로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해 봤는데 그대로 맞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요.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온도도 변하고 몰수는 뭐 여기서 안 변한 거였었는데 몰수가 변하는 경우도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거고요. 온도도 변하고 부피도 같이 변하고 막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압력이나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그런 걸 이제 확인해 낼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PV는 nRT 이렇게 해놨는데요. PV는 nRT 여기서 T가 이게 절대 온도라는 거 요것만 좀 잊지 않으시면 뭐 별로 그렇게 실수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